안녕하세요. 대기업 시청자 그리고 신원종합 개발 주주 여러분들. 저는 신원종합 개발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면서 알아야 되는 중요한 이슈와 주가에 영향을 미칠 만한 요소들 하나하나 알려드리는 멘토 이진욱입니다. 자, 오늘 신원종합 개발이 상한가를 갔습니다.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소식이 들려오게 되면서 이게 이제 상한가를 가게 된 건데, 그래서 왜 현재 신원종합 개발이 관련주로 엮여 있는지에 대한 이유와 그 다음에 이슈를 함께 좀 살펴보면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는가, 그리고 전반적인 어떤 주가의 흐름도는 어떤가, 기술적 분석으로 들어가서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포인트들 오늘 좀 전반적으로 진단 내려보는 시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상한가를 가게 된 배경을 보기 전에 우리 신원종합개발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이 그린벨트 해제라는 소식이 들려오면 특히 관련주로 엮이면서 대장주의 역할을 보여줬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런 이유를 보게 되면 그 이제 서초구에 있는 허니마을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개발 사업자가 이 신원종합개발이 이제 맡게 되었고, 시공사는 롯데건설이 맡게 되면서 이 옛날에 그린벨트가 해제되면서 여기를 도시개발 사업에 뛰어들어서 지금 현재 착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긴 한데, 이런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 그린벨트가 풀리게 되면 또 신원종합 개발의 수혜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시장의 기대감을 항상 품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전에 그 허니마을을 짓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 리엘 어퍼하우스를 공급 예정에 있다라고 합니다. 언제 완공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이력이 있다 보니까 현재 좀 관련주로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신원종합개발 하게 되면 옛날부터 이렇게 그린벨트 해제라는 소식이 들려오면 항상 관련주로 엮여서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올해 24년도 2월 달에도 윤 대통령이 이 시민 관련돼서 또 이 그린벨트 해제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겠다, 전국적으로 이 그린벨트 해제하겠다라는 소식이 한 차례 또 들려오기도 했었죠. 자, 그래서 오늘자 상승 이유를 보게 되면 수도권에 8만 채 공급 내세워 서울 그린벨트 12년 만에 풀게 된다라는 이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발표가 되게 되었습니다. 해당 내용을 조금 보게 되면, 자, 대규모 주택 공급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는 이명박 정부 이후에 12년 만이라는 논란이 예상이 된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그 서울의 일자리가 이제 서울로 사람들이 몰리게 되겠고, 그로 인해서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큰 상승으로 또 올라가고 있고, 거기에 이런 주택 공급의 부족의 현상이 시달리게 되니까 이런 서울에 있는 이런 산들, 그리고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지역 풀어서 주택 공급하자, 이런 게 이제 정부 좀 취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라고 해서 이런 집값도 올라가고 이제 집 만드는 자리도 없다 보니까 이 좁은 땅덩어리에 얼마나 인구가 많이 몰려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현재 요쪽 그리고 요쪽 요렇게 해서 개발 지금 현재 제한 구역인데 이런 부분을 푼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서울 사람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는데 요쪽이 산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산으로 제가 알고 있긴 한데, 요런 데가 요쪽을 좀 풀어서 좀 신규 택지를 좀 공급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8만 호 규모의 신규 택지를 공급하는 것을 포함해 수도권에만 해도 21만 원을 추가 공급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현재 상한가를 갔다. 그래서 일단은 이게 그러니까 개발 제한 구역이 풀린다라고 해서 무조건 신원종합 개발이 수주를 맞는다, 이건 아니지만 한 차례 이 허니마을 그 그린벨트가 한 차례 풀렸을 때에 그거를 가져간 이력이 있기 때문에 현재 좀 관련주로 엮여 있는 상태고, 요게 이제 직접적으로 또 다른 수주를 갖고 온다라고 하면 정말로 호재겠지만 지금은 조금 테마로 보시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서 이제 차트로 돌아와서 보게 되면 사실 그동안 신원종합 개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최근에는 아시다시피 이 회장님이 그 안에 와인병에 머리를 이렇게 깨는 사건이 또 있어가지고 이게 주가가 또 하락을 했었는데, 다행히 거기가 좀 저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비록 안 좋은 일이긴 했었지만 이게 직접적으로 회사의 실적과 연관에 미치는 악영향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악재가 뜨면 사실 어떻게 보면 좀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또 제가 촬영을 하면서 이러한 악재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또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사태가 있고 나서는 좀 주가가 좀 잘 반등을 해주고 있다. 그래서 이번 사태로 인해서 주가가 어느 정도 반등을 해줬지만 사실 추세 자체는 여전히 하방인 것은 다름이 없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추세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세를 돌려놔야지 상방으로 이렇게 쭉쭉쭉 타고 올라가는 건데, 그래서 과거에서 보게 되면 이때의 21년도, 22년도 주가가 큰 상승이 나왔을 때 뭐였습니까? 대선 테마주로 엮였잖아요. 그때 뭐 주택 공급이니 뭐니 하면서 엄청난 부동산 관련된 그걸 잡기 위한 정책들이 쏟아지면서 이런 개발사들이 좀 수혜주로 엮여면서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자, 그때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렇게 저점이 올라가고 고점이 올라가는 추세를 타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추세를 타기 위해서는 이 하방 추세를 좀 돌려놓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지금 주가가 이런 식으로 계속 하방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이거를 조금 완만하게 이제 횡보로, 그러니까 다시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횡보를 하는 기간이 있고 다시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아직까지는 여전히 저점이 내려가고 고점도 내려가는 하방 추세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이슈는 사실 단발성, 그러니까 요게 이제 뭐 2배, 3배 간다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여기서 충분히 이슈를 지금 생겼기 때문에 올라간 건데 다시 이슈가 꺼지게 되면 내려갈 확률이 더 크거든요. 다시 한 번 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단발성을 보고 전체 추세가 돌아가는 시점으로 좀 기다려 봐야 된다라고 좀 설명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뭐 사실 그런 거를 보려면 이제 실적을 봐야 되겠고, 뭐 건설사다 보니까 이런 금리에 대한 얘기를 또 해야 되겠고, 전반적인 건설에 대한 시황, 그 다음에 착공 사이클, 이런 걸 좀 함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체크하는 부분은 제가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조금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 금리적인 부분만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올해 9월 FOMC 때 연준이 현재 금리 인하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특히 최근에 이 지수가 크게 급락을 했던 이유도 뭐 경기 침체니 뭐니 하면서 또 우려 목소리가 나왔었는데 현재로서는 경기 침체까지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뭐 잠깐의 고용 발표에 대한 그리고 실업률에 대한 부분이 좀 안 좋게 나오면서 이런 우려 부분이 있었지만 어쨌든 간에 이 금리에 대한 부분이 9월 달에 지금 하락의 좀 시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금리 인하가 된다는 것은 건설사에게는 호재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 금리 인하 시기 때는 경기가 안 좋아서 금리 인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증시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말 그대로 지수가 하락을 할 수 있다. 지수가 하락을 하면서 주가도 같이 함께 하락을 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 봤을 때는 금리 인하가 당연히 도움이 되겠지만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시사되는 시점에는 지수가 떨어지고 전반적으로 경기가 안 좋아서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주가 하락이 같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 하지만 금리 인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이는 곧 건설사에게는 그리고 부동산에게는 호재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요소가 충분히 있다. 그리고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27년도에 뭐가 있습니까? 또 대선이 있습니다. 이 대선의 그 인물들이 또 이 우리 부동산 정책을 다양하게 또 가지고 올 거기 때문에 앞서 21년도 대선 테마 때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21년도, 22년도가 대선이었다라고 하면 20년도, 보통 19년도, 그러니까 보통 2, 3년 전부터는 올라가거든요. 그렇게 놓고 봤을 때 27년이다라고 하면 25년도부터는 조금씩 상승이 나올 수 있다. 25년도부터 금리 인하도 예정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겹친다라고 하면 올해가 좀 가장 힘든 그 해가 될 것 같고, 올해만 좀 잘 넘기면 25년도부터는 좀 주가 상승이 일어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좀 그 포인트들이 많이 나오니까 만약에 위에서 들고 계신 분들이라고 좀 견뎌야 되는 시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신규 진입을 고려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추세가 돌아나가는 시점, 다시 한번 더 완만해지는 시점을 좀 기다려 봐야 된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두서없이 주저리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좀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더 나은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